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이제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패닉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제가 오늘 뭐 이제 주변에서 전화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매를 쳐서 주식 시장을 떠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일단은 국채 금리 상승이 주가를 뭐 빠지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악재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 문제가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가 넘어갔다. 자, 이게 악재고요. 자, 이 말인 즉슨 10년 만기 미국 채권 가격이 빠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먼저 채권하고 금리의 이제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요. 채권 가격이 10년물 채권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이거를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10년 뒤에 11,100원을 줍니다. 그럼 1%를 더 주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 10년물 채권 가격이 매도세가 많아서 9,000원이 됐어요. 자, 이 9,000원에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10년 뒤에 11,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죠? 10년 뒤에 1.1%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주식하고는 조금 반대죠. 수익이 확정되어 있는 상품이 채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저금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금리를 어떻게 유지하냐. 연준이 미국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매수세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채권을 연준한테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경기부양책, 재난지원금 이런 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돈을 뿌려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왜 악재냐.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 S&P 500이죠. S&P 500의 평균 배당률이 1.5%예요. 평균 배당률이. 근데 지금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1.5%예요. 자, 똑같이 1.5%를 주는데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1.5%에다가 주식 가격이 하락이나 상승 이런 변수가 섞여 있는 상품이고요. 주식은. 자, 채권은 원금이 보장돼요. 무조건 1.5%를 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금, 적금, 시중에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수익률도 있고 배당률도 금리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게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똑같아졌고 그동안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이제 시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산 운용 규모가 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매도해서 채권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는 성장주, 뭐 중소형주라고 할게요. 자, 이제 얘네가 이제 더 심하게 빠지고 있죠. 자, 얘네는 일단 당장 버는 돈이 없고 배당도 없어요. 심지어. 자, 근데 얘네가 이제 회사마다 이제 틀리겠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상승해요. 자, 근데 지금 주가까지 이제 빠지고 있으니 유상증자도 쉽게 못해요. 누가 참여하겠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성장주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이게 지수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주가가 빠지면 다시 주식이 배당률이 올라가겠죠. 주가가 빠졌는데 배당률이 고정이 된다면. 자, 이게 일단 주식을 제가 이제 매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모네이드 말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레모네이드보다 이런 현금 문제가 없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안전한 이런 ETF, FNG와 SOXL, 반도체는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우량한 회사도 많고, 이런 것들 혹은 QQQ나 SPY 이런 지수 상품을 계속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모으라고 했던 이유예요. 지금 한부도 성장주를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서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는 이런 지수 상품이나 ETF를 모아 가시는 게 맞다. 제가 그래서 계속 지수 상품을 모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시 주식의 배당률이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매력이 있는 구간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당을 삭감하거나 안 주는 배당 컷을 한 회사가 많은 상태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기업들이 배당률을 다시 늘리겠죠. 요 근래 금융주 많이 올랐잖아요. 금융주가 많이 오른 이유가 뭐겠어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안 빠지고 혼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실 땐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지수 상품을 먼저 사서 나중에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지수 상품을 차익 실현해서 성장주를 다시 사시라, 저는 지금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이 저금리를 이제 유지한다고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이제 뻐꾸기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좀 이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이 나와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확대량을 늘려가지고 금리를 찍어 누르겠다, 좀 이런 반응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게 다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은 뭐 엑싯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라면 고작 이 금리 때문에 매도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보는데, 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가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이런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끝없이 오르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산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멘탈이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테슬라나 레모네이드에 관해서 그런 의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홀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패배자로서 이 시장을 떠날지, 아니면 회사의 비전을 믿고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서 나중에 승리자가 될 건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드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